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아 미국 사상 최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 1분기에 1.3%로 급속 냉각되며 경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미국의 장년층 220만 명이 학자 융자금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있어 은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소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도난 범죄를 막기 위해 영수증 스캔과 대형 가방 반입 금지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선거 결과로 세금, 헬스케어, 적자, 경제까지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마금 대가를 지불케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34개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의 유죄 판결을 받아 미국 사상 최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주 후에 나올 선거 공판에서 16개월 내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손에 그의 최후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오욕의 역사를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저녁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끝난 재판에서 입마금 대가를 지불케 한 후에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Count 2, guilty. Count 3, guilty. Count 31, guilty. Count 32, guilty. Count 33, guilty. Count 34, guilty.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34가지 중범죄 혐의 전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에 대한 증언과 증거, 양측의 변론을 들은 남성 7명, 여성 5명 등 뉴요커 12명의 배심원들은 심리에 돌입한 지 단 이틀 만에 비교적 일찍 만장일치 유죄 판결에 도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관계를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마금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불케 하고 그의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나중에 환급해 주려고 트럼프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판결받은 겁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듣고 법정에서 나와 이번 재판과 판결은 정치적 라이벌을 올가매기 위한 바이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고 11월 5일 대선에서 미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0여일 남은 11월 5일 대선 때까지 상당한 수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맨하튼 형사법정의 10층에 있는 보호관찰부서에서 잠재적 수감자 신상과 건강 상태 등을 점검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유죄 판결 후 수주 후에 나올 판사의 선고에서는 16개월에서 4년형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77세 고령에 전과가 없고 대선에 출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유세나 선거자금 모금 등 각주를 돌아다니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선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맞지는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의 최근 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들의 62%는 유죄 판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해 15%는 더 투표하게 되는 반면에 21%는
덜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16%는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4%만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 1분기에 1.3%에 그쳐 전분기보다 절반 이하로 급속 냉각되며 경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올 1분기 성장률은 1차 발표 때 1.6%에서 2차에선 1.3%로 더 냉각된 것으로 하향 수정돼 자칫하면 물가도 못 잡고 제로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가운데 고용에 이어 소비 지출, 경제 성장률이 급속 냉각되자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희소식은 고용과 소비 지출, 성장률 둔화 또는 냉각은 연준이 의도했던 것으로 물가 잡기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되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고물가 고금리는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 증가폭은 급속 감소해 제로 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차에서 1.6%였다가 2차에선 1.3%로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3.4% 성장해서 반토막 나서 충격을 준 바 있는데 30일 발표된 2차 수치에선 그보다 더 낮아진 것입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3%에 그친 주된 이유는 전체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전분기 3.3% 증가해서 이번에는 2%로 매우 저조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증가율도 4분기 5.1%에서 1분기에는 1.6%로 급감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 등 정부 지출도 4분기에는 4.6%나 증가했었으나 올 1분기에는 1.3%로 급속 둔화됐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올 1분기에 소득은 1.5% 늘어난 반면 지출은 3.0% 늘려 번 돈보다 더 쓴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신용카드나 바이나우페이 레이터 등 무이자 할부 플랜을 사용해 빚을 늘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인들은 올 1분기에도 번 돈보다 2배나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나 1분기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은 3.8%에 그쳤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이 지속되는 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불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지 몰라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은행장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3% 중후반의 고물가, 5%대 중반의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일자리 증가폭이 월 10만 개 이하로 급속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4% 이상으로 급등하고 성장은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불경기보다 2중고,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은퇴를 앞둔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 220만 명이나 아직도 학자 융자금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있어 은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연령대의 장년층은 학자 융자금을 다 갚는데 평균 11년이 걸리고 있으며 절반은 연소득이 54,600달러로 저소득층이어서 다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서 학자 융자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수백만 명이 거의 평생 빚더미에 짓눌려 있으며 은퇴 연령을 맞았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해 은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 220만 명이나 학자 융자금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연준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학자 융자금 빚을 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은퇴를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편안한 은퇴 후 생활, 노후 생활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인들은 학자 융자금을 다 갚는데 평균 11년이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들은 3.5년 더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장년층의 43%에 불과한 중산층 이상이었을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에서 학자 융자금을 아직 더 갚아야 하는 미국민들의 절반이나 연소득 54,6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대졸자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퇴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대학 중퇴자들은 학자 융자금 빚은 그대로 남고 사회에선 대졸자보다 훨씬 떨어지는 봉급 등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했다가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 비율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에선 5%이고 65세 이상 근로자들 중에선 1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의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들은 물가고뿐만 아니라 학자 융자금 상환 때문이라도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융자를 받아서라도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미국민들이 10여 년 전에는 4명 중에 3명에서 현재 4명 중에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대학 졸업장, 학사 학위가 없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학자 융자금도 빨리 갚지도 못한 채 은퇴 연령에 접어들어 불안한 은퇴 후 생활, 노후 생활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어진 경제 상황 속에 더 많아진 좀도둑으로 워싱턴 DC 소매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난 방지를 막기 위해 DC 당국은 6개월간 $1,000가 넘는 상품을 2회 이상 절도했을 경우 중범죄로 규정키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DC 식료품점에서는 대형 가방 반입을 금지하고 영수증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도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도 분분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및 해리스티터와 같은 소매업체는 전국적으로 도난 방지를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도난 방지책 강화를 노력했습니다. 세이프웨이 및 해리스티터와 같은 소매업체는 전국적으로 도난 방지를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도난 방지책 강화를 노력했습니다. DC의 한 자이언트 푸드 매장에서는 대형 가방 판매를 금지하고 해리스티터 직원은 출구에서 고객 영수증을 확인하며 세이프웨이 DC 일부 지역에서는 고객들이 영수증 없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이 조치들은 도난 범죄를 단속하려는 소매업체의 노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잔뜩 카트에 싣거나 한가득 들고 상점에서 나가는 모습을 담은 챌린지 동영상 확산으로 인해 절도를 포함한 범죄가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적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DC 지역의 일부 자이언트 매장에서는 대형 가방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DC의 한 자이언트 푸드는 고객 영수증 확인을 실시한 뒤 매장에서 도난이 많은 특정 브랜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영수증 확인이 약간 짜증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는 좀도둑이나 절도가 너무 손댈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쇼핑객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며 일부는 전자게이트의 감시 강화가 모욕적이며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많아지는 시간에는 더 복잡한 혼란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켓들의 성명서는 새로운 조치가 안전한 쇼핑 경험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상품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응하여 DC의 법 집행기관과 국회의원들은 최근 더욱 강경한 입장을 채택해 총 $1,000가 넘는 품목에 대해 6개월 동안 2회 이상의 절도를 저지르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투옥을 늘리는 것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DC 퍼스트 디스트릭트 경찰청장 콜린 홀은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의 새로운 보안 조치가 빠른 탈출을 늦추고 좀도둑이 잡힐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